여러분, 오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극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70대 김영수 씨. 그는 평범한 노후를 보내던 중 가난 말기 진단을 받고 마지막 희망으로 받은 보험금마저 보이스피싱으로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김영수 씨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김영수 씨는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꿈꾸며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의 아침은 늘 새소리로 시작됐습니다. 이슬에 젖은 텃밭을 걸으며 방울토마토를 따고 그것으로 아내가 차려주는 신선한 샐러드를 먹는 것만으로도 그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좀 쉬지 그래. 아내가 늘 걱정했지만 김영수 씨는 묵묵히 밭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작은 감자알 하나가 땅에서 얼굴을 내밀 때마다 그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영수 씨는 흙을 퍼내던 삽을 놓고 숨을 몰아쉬어야 했습니다. 이상하다. 그냥 피곤한 건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잠에서 깨면 피곤함이 더 심했고 어깨는 자주 뻐근했습니다. 그의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김영수 씨는 갑작스런 복부 통증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봐야겠어. 아내의 걱정 가득한 얼굴에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검사를 마친 의사가 묵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김영수 씨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간암이 의심됩니다. 더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의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간암 말기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김영수 씨는 무거운 머리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이미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김영수 씨는 대답 대신 아내의 손을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김영수 씨는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같이 해낼 거예요. 아빠, 할아버지, 오래 살아야 해요. 손주가 두 팔을 벌려 안겼을 때 그는 비로소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김영수 씨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습니다. 김영수 씨, 오늘도 치료 잘 견디셨네요. 간호사가 말을 걸어왔지만 김영수 씨는 미소를 짓는데도 힘이 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그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머리카락은 빠져나가고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식욕을 잃어 아내가 만든 죽 한 그릇도 다 비우지 못하던 날, 그는 혼잣말처럼 속내를 꺼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그는 작은 희망의 빛을 붙잡았습니다. 손주가 매일 건네는 손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나와서 같이 자전거 타요. 그 한 줄이 김영수 씨를 울렸습니다. 나 그래도 살아야겠지. 병원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과 나누던 대화도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나도 처음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족 생각하니 못 그러겠더라고요. 한 환자의 말에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다짐을 새로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다음날 병원에서 돌아온 뒤 지친 몸을 소파에 내던졌습니다. 새로 다짐한 마음도 가혹한 항암 치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매일 구토에 시달리고 온몸이 녹초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죽을 것만 같던 항암 치료도 회가 거듭될수록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김영수 씨는 그 힘든 항암을 견디고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조금씩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6개월이 되던 그날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내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수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가 차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금융수사팀 박 형사입니다. 김영수 씨 맞으신가요? 경찰이라니 김영수 씨는 순간 몸이 긴장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김영수 씨의 계좌가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지금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뭐라고요? 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알고 계시지 못했을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범죄 조직이 계좌를 도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협조하셔야 합니다. 상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딘가 믿음이 가는 듯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어리둥절하면서도 무언가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제 신분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영상통화로 신분증과 경찰청 배경을 보여드릴게요. 곧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 남성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경찰 신분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뒤로는 서류 더미와 서울지방경찰청 금융수사팀이라는 명패가 보였습니다. 이제 제 신분에 의심이 없으시죠? 김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뭘 하면 되나요? 사기범은 김영수 씨의 신뢰를 얻자 본격적으로 행동을 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고객님의 계좌에서 범죄 조직이 자금을 빼내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 계좌로 자금을 옮기지 않으면 계좌가 동결되고 더 큰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황급히 인터넷 뱅킹을 열었습니다. 이제 계좌 잔액을 확인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로 송금을 진행해 주십시오. 큰 금액을 한 번에 송금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몇 차례 나눠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첫 송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는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범죄 조직이 움직임을 감지하면 돈이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김영수 씨는 긴장한 나머지 손을 떨며 몇십만 원씩 송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요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남아있는 잔액도 전부 옮겨야 합니다. 범죄 조직이 잔액까지 빼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항암 치료를 위해 아껴둔 보험금까지 건드려야 한다는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건 치료비입니다. 이 돈 없이는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김영수 씨, 치료비보다 중요한 건 자금을 보호하는 겁니다. 지금 송금을 망설이시면 전액을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는 경찰청에서 병원비를 보장해드립니다. 상대의 논리에 김영수 씨는 결국 남은 돈마저 송금했습니다. 손을 떨며 마지막 버튼을 누르고 나니 상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조사가 끝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니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김영수 씨는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방금 송금한 계좌가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그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객님, 송금하신 계좌는 사기 계좌입니다. 이미 돈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사기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경찰청에서 보낸 계좌라 했는데 은행 직원은 단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김영수 씨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돈, 내 전 재산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건데. 항암 치료비까지 몽땅 날려버린 현실에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김영수 씨의 집은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위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깊이 잠식된 듯한 상태였습니다. 난 다 끝났어.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이야.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릴 뿐 그의 하루는 텅 빈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던 발길도 끊겼고 가족들이 건네는 말에도 고개를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김영수 씨가 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런 김영수 씨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아내는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요서. 손주가 할아버지 보라고 쓴 거예요. 김영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건네준 봉투를 받아들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썼겠어? 애가 뭘 안다고?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마지못해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로 그러나 진심이 가득 담긴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랑 약속했잖아요. 나중에 놀러 가기로 했잖아요. 꼭 나와서 오래오래 같이 놀아요. 김영수 씨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듯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손주의 글씨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그는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약속. 내가 그런 약속을 했었지. 어린 손주와 약속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닷가에서 함께 모래성을 쌓고 공원에서 연을 날리며 웃었던 순간들.
그 아이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믿고 의지했는지를 깨닫는 순간 김영수 씨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우리 손주는 어떻게 생각할까? 편지를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는 자신의 깊은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 씨는 한참 동안 편지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손주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마음속에 다시금 결심이 생겨났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순 없어. 내가 이겨내야 우리 가족도 이겨낼 수 있어. 다음 날 김영수 씨는 오랜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에서 나온 그의 모습에 가족들은 놀라며 반겼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손주의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얘 때문에 다시 해보려고 해. 그는 다시 병원 치료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치료가 힘들고 몸이 괴로울 때마다 그는 손주의 편지를 꺼내 읽으며 버텼습니다. 매일 밤 침대 옆 탁자에 그 편지를 올려놓고 잠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랑 약속을 지킬 거야. 꼭 다시 나와서 같이 놀러 가자. 편지 한 장은 김영수 씨의 일상을 조금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한 작은 노력들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며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엔 몇 걸음 걸을 때마다 숨이 찼지만 그럴 때마다 손주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조금씩 더 나아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한 발짝 더 가보자. 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건강 강좌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손주의 편지 이야기를 하며 용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애가 할아버지를 믿고 있는데 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이 힘냅시다. 어느 날은 손주가 직접 김영수 씨를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랑 그림 그릴래요? 김영수 씨는 아이가 가져온 스케치북에 함께 그림을 그리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의 손바닥에 작은 그림을 그려 넣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김영수 씨는 느꼈습니다. 삶은 힘들어도 이렇게 작은 순간들이 모여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구나. 손주의 편지는 단순히 김영수 씨에게 용기를 준 것을 넘어 그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가족과 손주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이야. 이걸 깨닫게 해준 손주에게 고마워. 그는 손주와 약속했던 놀이 계획들을 작은 수첩에 적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 공원, 놀이동산, 그리고 동네에서 함께 자전거를 타는 것까지. 꼭 다 해낼 거야. 손주 녀석, 조금만 기다려. 편지 한 장이 김영수 씨에게 준 용기는 단순한 글 이상의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다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해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김영수 씨의 삶은 변화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암 치료를 재개하며 동시에 자신을 무너뜨렸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을 추적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되찾겠다는 희망은 미약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자신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가족은 잃지 않았어. 내가 버텨야 우리 가족도 살 수 있어.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그는 무작정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켜진 인터넷 창 하나를 멍하니 바라보며 손주와의 약속, 그리고 손주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편지가 나를 다시 살게 했지. 나도 뭔가를 남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 속에서도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시작해보자.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을지 몰라. 그렇게 그는 블로그를 개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블로그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해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지? 그냥 김영수의 일기장이라고 해볼까? 심플한 이름을 정하고 그는 첫 번째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김영수의 이야기, 그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암 투병 중인 평범한 사람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잃고 절망의 끝에 서 있었지만 작은 편지 한 장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누군가가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을 쓰는 동안 그의 손은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될까? 너무 부끄러운 건 아닐까? 하지만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워도 괜찮아. 내가 느낀 이 용기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면 충분해.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 첫 글이 완성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발행 버튼을 눌렀을 때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과연 누가 이 글을 읽어줄까? 다음 날 블로그를 확인한 김영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글에 댓글이 달린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암 투병 중인데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한 줄의 댓글은 김영수 씨의 마음에 따스한 불씨를 피웠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는 곧바로 두 번째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주의 편지,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냈습니다. 한 장의 편지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작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제가 경험했습니다. 김영수 씨의 블로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댓글 창에는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응원하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선생님 글을 읽고 저도 다시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암 투병 중이세요.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을 본 가족들도 김영수 씨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아빠, 이런 이야기 써보는 건 어때요? 김 선생님 블로그 디자인 좀 도와드릴까요?
가족들의 도움 속에서 김영수 씨는 점점 더 글을 쓰는데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투병과 보이스피싱 피해 이야기를 나누며 삶의 작은 기쁨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동네 마당에서 핀 꽃을 찍어 올렸고, 또 하루는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아침 식사를 사진으로 담아 공유했습니다. 그의 글은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선생님의 글이 제게 위로와 힘을 줍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블로그 활동은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을 넘어 김영수 씨의 삶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블로그 글을 준비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작은 순간에서 행복과 의미를 찾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 삶은 여전히 가치 있다. 김영수 씨의 블로그는 이제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제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 자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짧은 댓글들은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적어보았습니다. 의료진에게 받은 친절한 도움과 치료 중 느낀 고통, 그리고 자신이 힘들었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글쓰기를 통해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는 일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한 부분이 되었고, 블로그 운영은 어느새 그에게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씨는 매일 새벽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비록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흙을 만지고 신선한 채소를 가꾸는 시간은 그에게 특별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방울토마토가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걸 블로그에 올리면 독자들이 좋아하겠지. 텃밭 채소를 손질하고 요리하는 과정을 사진과 글로 기록하면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오늘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시금치로 만든 건강한 스무디를 소개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의 진심이 담긴 글들은 점차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님, 시금치 스무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어요. 덕분에 새로운 취미가 생겼답니다. 그는 댓글을 읽으며 독자들과의 연결을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댓글이 따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블로그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항암 환자가 텃밭 가꾸고 요리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요? 그냥 집에서 쉬세요. 그 한마디에 김영수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이 내 글을 비웃는 건 아닐까? 그날 그는 글을 쓰지 못하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블로그에 글 안 올려요? 그렇게 즐거워하더니 무슨 일 있어요? 김영수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글을 비웃는 것 같아. 괜히 시작했나 봐.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지 마요. 당신 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말에 김영수 씨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 하지만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 김영수 씨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블로그에서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을 넘어 더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은 사진 대신 짧은 영상을 찍어보자.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갓 수확한 상추로 건강한 샐러드를 만들어 볼게요. 영상은 예상외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상으로 보니 더 생동감 있어요. 김영수 씨님의 목소리가 참 따뜻하네요. 계속 올려주세요. 그는 점점 더 다양한 시도를 하며 자신만의 블로그 스타일을 만들어 갔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김영수 씨는 독자들과의 연결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영수님 글 덕분에 저도 텃밭 가꾸기를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항암 치료 중인데 김영수 씨님 이야기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그의 블로그는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공간을 넘어 사람들과 희망과 용기를 나누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 씨는 블로그 방문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는 알림을 보고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글을 보고 있다니 내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있구나. 그는 노트에 새로운 목표를 적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이 새로운 콘텐츠 도전하기. 참 꾸준히 블로그를 운영하며 성장하기. 그는 블로그를 시작하며 느꼈던 첫 마음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 나는 계속 걸어가야 한다. 김영수 씨의 블로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암 투병을 위한 생존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블로거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블로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와 따뜻한 글은 단순히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나누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암 투병 중인 독자들, 새로운 시작을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고 싶어 하는 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의 블로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로그를 통해 온 한 통의 이메일이 김영수 씨를 놀라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 선생님. 저는 지역 암 환자 지원 모임을 운영하는 정소연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블로그를 통해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혹시 저희 모임에서 진행하는 강연에 연사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강연 요청을 받은 김영수 씨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무대에서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할 수 있을까? 그는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무대에 선다는 건 글로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댓글로 자신에게 응원을 보내준 수많은 독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지. 결국 김영수 씨는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메일에 짧은 답장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소연님.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강연을 준비하다. 김영수 씨는 강연을 준비하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내가 암 투병 중 겪었던 일,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얻은 용기, 그리고 그를 통해 연결된 사람들,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전하지? 그는 블로그 글을 하나하나 다시 읽으며 중요한 순간들을 골랐습니다. 첫 항암 치료를 받던 날의 두려움, 손주의 편지로 다시 일어나게 된 계기, 그리고 독자들의 응원 댓글에 울컥했던 순간들까지. 진솔하게 내 경험을 이야기하자. 내 이야기가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은 전해질 거야. 강연 당일 김영수 씨는 아내와 함께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지역 문화센터였지만 강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모습에 그는 놀랐습니다. 대부분은 암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이었고 몇몇은 블로그, 독자임을 밝히며 김영수 씨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생님 실제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블로그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직접 듣게 되다니 정말 기대돼요. 김영수 씨는 머리칼이 희끗희끗한 환자들, 보호자의 손을 꼭 잡고 온 이들, 그리고 젊은 독자들의 얼굴을 차례로 살피며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분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무대 위에 선 김영수 씨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주가 쓴 편지와 블로그 독자들이 남긴 댓글들을 떠올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라고 합니다. 저는 암 투병을 겪으며 많은 것을 잃었지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영수 씨는 준비한 원고 대신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감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치료는 고통스러웠고 보이스피싱으로 큰돈까지 잃으면서 정말 바닥을 쳤습니다. 그때 제가 붙잡을 수 있었던 건 가족과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손주의 편지를 꺼내 들며 한 문장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저랑 놀러 가기로 했잖아요. 오래오래 같이 놀아요. 이 편지가 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이어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독자들에게 받은 응원의 힘도 나눴습니다. 저는 블로그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제 글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준 것처럼 여러분도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강연을 듣는 사람들 중 몇몇은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청년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김 선생님, 저는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선생님 블로그 글을 읽으시고 다시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관객은 글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글 써주세요. 김영수 씨는 그들의 이야기에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강연 후 김영수 씨는 자신이 단순히 암 투병을 기록하는 블로거를 넘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존재로 거듭났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강연장을 나서며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다시 한번 확신했어. 내가 글을 쓰고 목소리를 내는 이유를. 그날 밤 그는 블로그에 강연 후기를 적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며 제 이야기가 단순히 저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김영수 씨의 블로그는 이제 단순한 기록을 넘어 삶을 바꾸는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글도 좋지만 영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예요. 독자들의 응원과 요청에 그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블로그 활동을 통해 김영수 씨는 큰 자신감을 얻었지만 유튜브라는 새로운 세계는 그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첫 영상 제작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으려 했으나 손떨림의 화면은 흔들리고 방 안 조명은 그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가버리겠네. 동네 주민인 젊은 사진작가가 그의 고민을 듣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김 어르신, 삼각대와 조명을 쓰시면 더 깔끔한 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웃의 도움으로 그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세팅을 마쳤고 텃밭에서 첫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텃밭에서 갓 수확한 채소로 요리를 해볼 겁니다. 자연광 속에서 김영수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영상은 한결 더 생동감 넘쳤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나서도 문제는 계속되었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켜는 순간부터 그는 미로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컷 편집, 자막 넣기. 이건 또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몇 시간 동안 버튼을 눌러보다가 실수로 작업 중이던 영상을 통째로 날렸을 때 그는 한숨을 쉬며 컴퓨터를 껐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괜한 도전을 한 건가? 그러다 복지센터의 디지털 강좌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강사가 기초적인 편집 기술을 알려주었습니다. 자막을 넣으시려면 여기 텍스트 버튼을 눌러보세요. 전환 효과는 여기에서 추가하면 됩니다. 김영수 씨는 강사의 설명을 노트에 꼼꼼히 적으며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결국 몇 주간의 노력 끝에 그는 첫 번째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간암 투병과 보이스피싱 피해 극복기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유튜브에 첫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하지만 조회수는 한 자릿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나 보네. 그러나 한 댓글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다짐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이야기를 통해 힘을 얻는다면 이걸 계속해야겠어. 점점 유튜브 제작에 익숙해지며 그는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했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해 요리하는 모습을 담거나 항암 치료 중 느꼈던 작은 성취들을 영상으로 공유했습니다. 이웃과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화면에 담겼습니다. 특히 시골에서의 소소한 행복이라는 영상은 조회수 1000회를 넘으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신의 피해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진정성 있게 전달한 이 영상은 단 일주일 만에 조회수 50만 회를 기록하며 바이럴을 일으켰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 부모님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저도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구독자 수는 순식간에 늘어나며 10만 명을 돌파했고 실버 버튼을 받는 기쁨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면서 김영수 씨의 이야기는 방송국에도 알려졌습니다.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그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의 얼굴로 선정되었습니다. 협찬과 광고 제안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도 찾아왔습니다. 잃었던 돈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치료비 걱정은 덜었네. 유튜브 채널의 성공이 점점 확고해지며 김영수 씨의 수입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정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인기 영상들이 점점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광고 수익과 협찬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매니저 겸 유튜브 채널 관리를 도와주는 젊은 이웃이 김영수 씨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이번 달 광고 수익이 꽤 괜찮습니다. 그동안 쌓인 수익으로 병원비, 손주 학비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김영수 씨는 매니저가 건네주는 수익 내역을 보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이걸로 손주들 학비도 내주고 집안 걱정도 덜 수 있겠구먼. 그는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다니. 이게 내가 바랐던 모든 거네. 김영수 씨는 받은 사랑을 돌려줄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영상 장비를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데 쓰고자 결심했습니다. 저도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니 이번엔 제가 이웃들에게 힘이 될 차례죠. 지역 복지센터에 새로운 영상 장비가 기증되고 디지털 강좌가 열렸을 때 많은 주민들이 그의 결정을 칭찬했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우리 동네에도 이런 멋진 기회가 생겼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없이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함께 그의 건강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매달 이어지던 병원 정기 검진에서 그는 조금은 익숙한 긴장감을 느끼며 의사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사의 얼굴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검사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내려놓고 이어 말했습니다. 암세포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치료 효과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 말을 들은 김영수 씨는 의자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마치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손을 가슴 위로 얹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암세포가 줄었다고요? 정말입니까? 네, 김 선생님. 치료도 잘 진행되고 있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활동량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식단과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신 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의사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제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길가에 핀 꽃과 고요한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게 틀림없네요. 구독자와 나누는 희망의 메시지. 그날 밤, 그는 시청자들에게 건강 소식을 전하기 위해 새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 암세포가 절반 이상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건 저 혼자 이룬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화면 너머의 구독자들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삶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줍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요. 이 영상은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삶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진짜 영웅이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김영수 씨는 구독자들의 따뜻한 반응 속에서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면 난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겠구나. 그의 삶은 이제 단순한 생존이 아닌 누군가의 삶에 빛을 비추는 특별한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삶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또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육체는 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70대 김영수 씨 사연이 오늘도 나를 위한 작은 행동을 할 수 있는 희망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번 이야기는 거짓말이 드러난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통쾌하게 대응하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뵈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다음번 이야기를 더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